자, 오늘은 중요한 이슈들이 팍팍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듯 합니다. 자, 바로 이 전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죠. 원래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만 실물 경제가 탄탄하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실물 경제는 어떠냐, 이것을 고용과 소비 심리 등 다양한 경제 지표로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 제재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품목들에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 이렇게 뭔가 굉장히 어렵지만 주식, 재테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문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죠. 더 중요한 이슈들이 팍팍 나왔다는 건데요. 어쨌든 뭐 공부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남의 돈 먹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네. 뭐 말이 쉬워서 재테크지 그냥 생 노가다예요. 일단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쉽게 돈 버는 것 같은데 원금 싹 다 날려보면은 그때 정신이 바짝 들죠. 예, 그제서야 이제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의대를 갔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 투자할 때 내 혼자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굉장히 바쁘게 공부해야 됐는데 지금은 저 같은 이런 구글의 노예죠. 유튜브의 노예 같은 이런 유튜버들이 열심히 공부한 걸 공개해드리고 또 재밌게 하려고 노력해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시간을 절약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죠. 특히 개중에는 근거 없는 헛소리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채널은 보시면 경제지표를 딱 근거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과연 얘가 하는 말이 진짠가, 이거 뭐 얼굴만 잘생겨가지고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뻘소리는 뭐 그만하고요. 먼저 차트를 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 상태로 거의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는가, 그리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반등할 시간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 굉장히 호재성 뉴스들이 터지고 있다, 이런 것들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 대체 국제 유가는 갑자기 급락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건데 뉴스 먼저 띄워드릴게요. 자, 뭔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일단 근데 영어를 몰라도 요 그림만 딱 봐도 벌써 뭔가 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뭐 오일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딱 아시겠는데 EIA라고 하는 이 미국의 에너지 관리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여기에 근무하는 저 같은 우리 같은 자본주의의 노예들, 월급 받고 간간히 생활하는 이런 애들이, 이 텍사스 아시죠? 여기 그림에도 벌써 이제 뭐 사막 나오고 이러는데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이런 애들 굉장히 무서운 애들도 막 거기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을 피해 가면서 얘네들이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딱 냈는데, 미국의 퍼미안 지역 등 이런 셰일오일 생산 지역에서 4월에 역대 최고치의 생산량으로 오일을 캐낼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 이겁니다. 일단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은 알겠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셰일오일이 뭐 역대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고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하나 풀어서 보겠습니다. 셰일오일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하에 셰일층이라고 하는 이렇게 딱딱한 이런 층이 있어요. 근데 원유와 천연가스가 나오는 이런 기반층을 말하는데, 고온의 수압으로 이런 걸 파쇄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셰일오일도 나오고 천연가스도 나옵니다. 그럼 대체 미국에 어디서 이런 셰일가스가 나오냐? 대표적으로 바켄 지역, 그리고 아나다코, 그리고 퍼미안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이글포드 지역, 뭐 이런 데서 양질의 셰일가스가 나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EIA라는 미국 에너지관리청은 이제 업체 동향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매달 원유와 가스를 어느 정도 뽑아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 뽑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자료는 각 업체들이 제시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실제 동향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죠. 그럼 대체 셰일오일이 이렇게 역대치로 계속 쏟아져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길래 유가가 최근에 이렇게 폭락했을까,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 그림만 보면 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렇게 유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고유가 상황에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파쇄하는, 어쨌든 이제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셰일 오일들을 마구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생산량을 크게 늘리죠.
그럼 글로벌 시장에 셰일오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동에서 전통적으로 석유를 팔던 애들이 있어요. 바로 오펙 애들이죠.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국의 값싼 셰일오일이 막 풀리기 시작하면은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원유 공급 계약과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거래선을 뺏기게 되면 다시 거래선을 변경하기 어려운 이유가 일단은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원유를 운반할 차량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죠. 이거 탱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장기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뺏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박혀있던 애들, 원래 팔던 애들인 오펙은 어떡하냐? 당연히 값을 더 내려서 셰일 업체들을 고사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치킨 게임이 벌어졌고 2014년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건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오펙 국가들도 거의 죽을 뻔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대부분 다수가 망하고 그다음에 인수합병이 됐죠. 사실상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일단 셰일 가스를 뽑아내려면 여기까지 구멍을 이렇게 파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파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멍 뚫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채권을 발행하든 뭐 유증을 하든 어떻게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멍을 먼저 딱 뚫어놔요. 근데 이렇게 비싸게 구멍을 뚫어놓고 막 갖다 팔면 유가가 떨어질 때 또 팔아야 되면은 재미를 하나도 못 보겠죠.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 자금을 조달해서 구멍을 먼저 다 뚫어놓고 유가가 오르면 팔고 유가가 떨어지면 이제 채굴 안 하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해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림 보시면은 2016년부터 2020년 요 사이 보시면 자, 유가가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잘 오르지도 않고 좀 오르려 그러면 떨어지고 오르려 그러면 떨어지고 요걸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기업들 대부분 일단 구멍을 파놓고 유가가 좀 오르겠지 기다리는데 이렇게 장기간 유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 망한 거죠. 특히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구멍을 딱 뚫어놓고 채굴을 아직 시작 못한,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지 못해서 채굴을 시작 못하고 있는 이런 구멍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전문용어로 DUC라 그래요. Drilled but uncompleted라고 하는데 요거 약자죠. 이 셰일 업체들이 구멍만 뚫어놓고 유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으니까 손익분기가 안 맞아서 구멍만 뚫어놓고 대부분 다 망해버린 이런 구멍이 굉장히 많다. 네, 그러면은 요 구멍이 몇 개냐? 에너지관리청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2년 올해 2월 기준으로 4,372개의 구멍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군소업체들은 죄다 망했는데 이걸 누가 다 사갔냐? 하면 대형 업체들, 대형 셰일 업체들이 전부 다 헐값에 사갔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구멍을 뚫는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 구멍이 뚫어진 걸 그냥 싸게 사왔어요. 그러면 손익분기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그냥 오르을 때 팔기만 하면 이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처럼 이렇게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는 그냥 캐다가 팔면 되니까 엄청나게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 기사처럼 EIA가 조사한 보고서처럼 4월에 역대 최대의 생산량이 늘어날 거다. 이 전망이 상식적으로도 맞죠. 자, 여기에 추가로 최근에 이제 셰일 업체들의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면은 구멍을 딱 파고 여기서 채굴해서 판매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 구멍을 뚫는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 베이커 휴즈에서 오일 리구스 신규로 뚫는 게 몇 개냐 이걸 조사하고 있는데 그림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으면은 셰일 업체들의 오일이 막 쏟아진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난 2014년과 마찬가지로 오펙 애들도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뭐 이러다 보면은 유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또 유가가 이렇게 폭락한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자, 최근에 보시면 러시아가 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경제 제재에서 이란과 자기들의 경제 제재는 좀 빼줘라 뭐 이런 깽판을 막 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란 핵협정이 거의 타결하는 분위기로 갔다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뉴스 보시면은 이란이 러시아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핵협정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줘 그랬더니 러시아가 이 미국으로부터 서명 보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 핵협정 타결하는데 계속 대화하고 도와주겠다. 우리는 반대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사진 분위기로만 봐서는 얘네 웃는 거 보면은 당장이라도 이란 핵협정이 조만간 타결될 것 같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란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그동안 원유가 못 나왔는데 원유가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오겠죠.
이렇게 쉐일 오일도 풀리고 이란산 원유도 풀리면 국제 유가가 생각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급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이슈가 아무도 예측을 안 했는데, 못했는데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닙니다. 뭐 우리 채널만 보셔도 이전 영상 몇 개만 찾아보셔도 이제 셰일 오일 얘기 나왔고 이란산 원유 쏟아지는 얘기 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도 지금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한 60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막 쏟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갑자기 전에 이렇게 유가가 떨어졌냐?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유가가 상당히 높은 요 수준에서는 원유 선물에 미리 투자한 애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다, 요걸 알 수 있어요. 원유 선물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약간 바보예요. 왜냐하면 원유는 경기 민감제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고 경기가 급락하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는 치고 빠지는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미리 산 사람들은 요 가격쯤 되면 어느 정도 좀 던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던지고 또 투매가 나오고 하면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럼 여기가 어느 정도 한계로 요 가격대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음모론이 가장 크죠. 음모론은 뭐냐? 이 원자재죠. 원유 가격을 특정 국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게 2014년 12월에 뉴스 기사입니다. 국제유가 폭락을 둘러싼 음모론이라는 뉴스 기사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크림반도 합병으로 러시아가 그때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럴 때 미국과 뭐 유럽은 똑같이 경제 제재를 했었는데 러시아가 거의 디폴트 위기까지 똑같이 갔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과 사우디가 손잡고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유가를 급락시키고 있다, 이게 당시 음모론이었는데, 음모론의 핵심은 뭐죠? 이렇게 미국이 마음대로 국제유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자, 이게 음모론이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도 음모론 나올만 하죠. 갑자기 이란 핵협정 급속도로 진행되고 셰일 오일도 막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국제유가가 다시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러면 이건 좀 미국이 맘대로 유가를 정할 수 있구나, 이건 확실히 알게 되는 거고, 뭐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드렸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은 잡으면서 러시아는 좀 힘들게 할 방법이 유가를 하락시키는 스킬이 있다, 요걸 시전해 주실 수 있다, 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 상황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죠. 루블화 환율을 보면 러시아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 달러당 75루블에 거래된 게 지금 130 갔다가 지금 102루블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무역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니까요. 유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잡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인데, 또 공교롭게 요번에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높게 올라가가지고 가격이 높아지면 그대로 소비자 물가로 전개가 되는데, 전월 대비 핵심 생산자 물가죠. 변동이 큰 원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품목에 대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0.2% 증가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자, 이제 유가도 잡혀가고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상승폭을 좀씩 줄여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점점 누그러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좀씩 전향되는 것 같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전일 주식시장도 급등을 했고요.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후원 주신 분들께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죠.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면 한 달 교육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